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 현숙과의 대화에서 현숙이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5년 휴직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상철이 보인 반응이 5년? 그럼 나도 5년 할래. 이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육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당연히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저 반응은 육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보통 저 정도 나이 되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든지 육아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지인들의 그 육아를 키우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아, 애를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를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설마 일하는 것보다 어렵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철이 지금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 개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을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 경험담들 못 듣겠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반응은 좀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숙이 첫 만남부터, 첫 데이트부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서로 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조건만 보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이 생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이 너무나도 빠르다. 그리고 현숙이 이야기하는 그 5년의 기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5년이 6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상철이 현숙의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원하면은 상대방이 전업을 해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단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아껴 쓴다면, 아껴 쓰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껴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현숙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고 소비 성향도 모르고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특히 현숙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왠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 같고 물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만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아, 내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고 자, 일단 육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나도 좋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저도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현숙이 아마도 저런 질문을 던진 거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던진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어? 저런 대화들은 사실 서로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도 알게 되고 소비 성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서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바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숙은 급한 거예요. 뭔가 궁금한 거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철은 그런 질문을 어떤 준비 없이 받으니까 막연한 그런 경계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상철의 정확한 경제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여유로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본인은 둘 다 전문직이잖아요. 본인은 세무사고 현숙은 회계사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 둘이 열심히 벌면은 금방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한 거죠. 상철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여자를 볼 때 경제적인 거, 배경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오로지 사람만 보겠다. 여기 안에서는 최소한. 본인이 분명히 사람만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숙의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한 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사람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본인이 사람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벌이를 하겠다. 전업으로 육아를 하겠다. 뭐 5년이라는 기간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상철한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있었을 텐데 와이프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서 빨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숙이 본인의 그런 경제적인 계획에 좀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숙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경제적인 안정성, 본인은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자기 일에 집중을 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에 집중을 하고 싶다. 저게 의도적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 집안도 어느 정도 좀 부유할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는 이제 본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이 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정확히 금액으로 산정되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이. 게다가 현숙이 지금 강남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 소득이 얼만데 나 혼자서 그런 현숙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유지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될지 감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상철이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는 본인의 경제력이 그 상대방 현숙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철은 그런 현숙의 그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일을 그만두고 5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거에 전념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유도를 하거든요. 맞벌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있는 게 좋았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서 맞벌이를 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런 문제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첫 데이트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충 내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양육 방식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 상철이 그 맞벌이 그리고 외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을 때 현숙이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외벌이를 해도 감당할 수 있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써가면서 버티면은 외벌이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써야 돼 이러면은 외벌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상철의 소득과 현숙의 소비 성향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상철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능력은 되는데 능력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도 상철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현숙이 생각하는 그 능력 있는 남자,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아마도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저런 기준이 서로 밝혀지지 않았다. 안 밝혔죠. 저런 얘기들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서로 알아가고 호감이 생겼을 때 그때 나눠도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둘렀어요.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리고 상철이 보면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진중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 반면에 현숙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런 부분들은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합의하에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벌써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거고 그게 정서 발달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의 남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아이가 엄마 손에서 크기를 바랄 거고, 그런데 상철이 거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 현숙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상황들이 돈으로 연관돼서 판단이 되는 거죠.
아, 맞벌이를 하면은 이 정도 내가 벌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그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들만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은 사실 안 맞아요. 상철도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먼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어떤 조건들, 맞벌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고, 현숙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조건들을 준비를 해왔잖아요. 리스트업을 해와서 지금도 그 리스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고, 원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조건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안 보인다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느낌만 받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자, 현숙이 현실적인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어는 하는데, 현숙도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어디에서 살 거냐, 한국에서 살 거냐, 캐나다에서 살 거냐. 상철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해외 생활을 하기 힘들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 물론 현숙이 자기소개에서 남자만 괜찮으면은 본인도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남자가 별 시원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아니면은 나는 캐나다로 돌아갈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철이 1대1 대화에서 물어봤을 때 현숙이 그 대답에 대해서 회피를 했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살 거다, 캐나다에서 살 거다. 그 얘기는 캐나다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상철이 지금 한국에서는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자격증으로 세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거기 가서 새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숙은 아이는 아빠랑 같이 커야 된다, 기러기 아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인 조건만 봤을 때는 기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철이 진짜 엄청난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겠다. 그 먼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와서 나는 솔로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눈에 차는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누군가를 찾아보겠다,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남자를 찾아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겠죠. 그래서 냉철하게 말해서 현숙이 가지고 나온 그런 마인드, 경제적인 조건들이잖아요, 대부분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조건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저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남자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잃게 돼요. 거부감이 생기게 되죠. 왜냐,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내 경제력을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나는 솔로에 나올까? 보면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그런 경제력을 좀 부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현숙이 찾는 그런 조건들은 나는 솔로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결정사 얘기를 한 거죠. 결정사가 나쁜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결혼정보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의 조건, 나이가 1등이더라고요. 나이가 최우선이고 여자의 경제력, 이런 것들은 조금 후순이다. 물론 여자가 외모가 좀 출중할수록 조금 더 나아지긴 하지만은 그 나이를 이기기는 힘들다. 조건을 낮춰야 됩니다. 돌싱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든지, 남자가 나이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외모가 좀 떨어진다라든지,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정보 회사에 나간다면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현숙의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상철이 정숙하고 대화해서 호감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 경솔하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볍게 보이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3명인데 3명이나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1명이 더 추가가 됐다. 정숙이 얘기한 대로 정숙이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숙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상철의 그런 취미가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책을 읽는 게 취미라든지 영화를 보는 게 취미라고 하든지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철을 보면은 상철의 그 장점, 세무사라는 거, 그거 빼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장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도 여자들의 관심은 그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특히 현숙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상철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상철은 이제 관심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현숙하고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 본인이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자녀가 생기면 얘기하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먹히지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본인이 양보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현숙한테 정리를 당할 거고, 본인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현숙한테 매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고, 정숙한테는 물론 본인도 정숙한테 마음이 없었지만은 정리를 당한 상태고,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숙은 아마도 이제 상철 같은 경우는 점점 마음속에서 사라져 갈 거고, 이제 영철이 남았잖아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영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영철. 모르긴 몰라도 영철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라. 전업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더 매력을 느끼고 끌려 하지 않을까. 물론 외적으로는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이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첫인상을 상철로 선택을 한 거, 그리고 첫 데이트를 상철로 선택을 한 거는 외모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영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 알아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철을 앞으로 알아볼 거고. 자, 그런데 명확한 거는 있어요. 상철한테도 그랬지만은 현숙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노력 없이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만 알아본다면은 그 어떤 남자 출연자도 현숙한테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TM기가 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물론 현숙의 능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현숙의 능력보다도 남자의 능력을 더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현숙의 능력을 떠나서 지금 남자의 그런 조건들, 경제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현숙 같은 경우는 이 외모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들이 있어요. 게다가 느낌뿐만 아니고 실제 배경들도 그렇고 본인이 얘기하는 조건들을 들었을 때 남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가 쉽게 다가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현숙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건데, 그런 현숙의 조건을 듣고 과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과연 있을지, 이번 기수에서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